네, 시사평론가 강봉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적중 6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다른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국공?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렇죠. 예, 인국공 사태, 이 사태까지 붙인 건 누가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이 붙였나 하여튼 인국공 사태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또 잘 아시고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것이 최고 꿈이거든요. 그렇죠. 공기업 중에서. 네, 그렇죠.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가 지금 논란에 빠져 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200명을 정규직인 본사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하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1,902명을 전부를 별도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채로 입사한 일반 사무직과 연봉 처우 수준이 비슷하고 이 부분은 좀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여하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 그 시점까지 채용됐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채용됐던 분은 또 배제시키는 이런 그 차등을 두면서 지금 아주 연일 뜨겁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하나의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좀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 상반기 같으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네. 그 젊은 사람들을 뽑는 회사 자체가 없고 네. 뽑았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합격이 됐는데 네.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잘 그 운영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합격이 취소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그 회사에 인턴이나 알바도 구하기 어렵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은 그 대졸 공채 같으면 평균 기본이 500대 1. 500대 1. 네, 그리고 4월인가 5월 기준으로 하면은 그 20대 그 고용률이 55% 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토박쳐서 보다 보면 네. 너무 쉽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해도 안 되는 거를 너무 쉽게 그런 어떤 약간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대로 무슨 대통령 찬스라든지 네. 뭔가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처리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 불만이 글로 지금 폭발하는 중이죠. 이게 대통령 찬스는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그게 문파 찬스와 같은 단어인가요? 이 말 저 말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젊은 층들의 20대의 그 청년들이 반발이 좀 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죠. 지금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작년 같으면 50군데 서류를 냈는데 네. 47군데에서 일단 면접 보러 가러 연락이 왔는데 네. 올해는 30군데를 냈더니 3군데에서만 연락이 오더라. 이 정도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젊은 층들의 좌절감이라는 게 그 좌절감이 결국은 불안이거든. 네. 내가 이렇게 가도 내 미래가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이게 약간은 잠재적인 공포예요. 네, 네. 내가 어떻게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지?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중요한 그 흐름이 불안과 공포인데. 네, 네. 여기 보면 저거는 그게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무 쉽게 되는 것 같고 마치 그 정말 그 어떤 특정 관점에서 보면은 대통령 치적 쌓는 거에 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기 들어간다 이거야.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를. 네. 이렇게 비치니까 이게 반발이 되는 거고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2017년 5월 12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항에 가서 발표할 때가 그때가 가서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호응이 있었고 아우 잘한다 막 이랬었는데 불과 지금 3년째 너무 바뀐 것 같아서 상황이 바뀐 것도 있고요. 예. 그때는 그 자체 거기서 제시한 비정규직 제로로 가는 이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네. 이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누가 토를 달겠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누가 이견을 달고 토를 달겠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 문제와 이제 결부되면 이거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때는 어찌됐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도 있었고 그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젊은이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견을 달 이유가 없는 거야. 같이 잘 살자는데. 근데 같이 잘 살자는 게 그 사람을 잘 살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좀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웃고 넘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 올해 넘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저 청년층 취업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500대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조금 더 예민한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말에 그 국가의 큰 일을 다룰 때는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하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약팽소선이라고 그랬나요? 작은 생선을 자꾸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은 결국 다 살짝이 떠나와서 먹을 게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큰 일일수록 작은 생선 굽듯이 섬세하고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추상적인 가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다 동의할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좋은 일이 가져오는 밝은 빛이 있으면 그만큼의 어둠이 있는 건데 그림자가 있는 건데 그림자를 봐야지 사실은 그게 정말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름을 해소해 주려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게 전혀 예상 못한 데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나 피해 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는 이유로 막 밀어붙이듯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뭐 비정규직은 항상 그렇게까지 놔둬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공기업 중에서 굉장히 경영 여건도 좋고 대우가 좋아요. 일단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대졸 초임이 그냥 그 어지간한 금융기업 평균치만큼 된다는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현재 그 공항공사의 그 정규직 직원이 1000명이 좀 넘는다는 것 같아요. 1200, 1300 이쯤 된다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인력은 얼마겠어요? 항공사에서 고용했거나 항공사에 관계된 인원 말고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고용 인원만 12,000, 3,000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10분의 1 정도만 공사의 정규 직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 대우를 받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대부분 비정규직 기간제 최저임금 선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의 역할하고 국제공항공사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의 역할과 기능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잘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몇 년 동안 최우수 공항으로 평가받은 것만은 아니거든.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청소하시는 분이나 뒤에서 저 보안 검색하시는 분들 뭐 이런 그 비정규직이거나 그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노력이 뭉쳐서 공항공사의 높은 평가도 나오고 굉장히 높은 경영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공항공사 이제 그 국토부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는 국제공항공사의 이익금을 정부 예산으로 가져갑니다. 환입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들 대우도 잘 해주면서 그 정부의 이익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실적을 잘 내는 데는 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들만의 노력 때문이냐라는 질문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제공항의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구성원들의 대우 문제나 이들의 노력에 대한 그 보상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늘 있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건 너무 좀 고차원 얘기고 당장 보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덜 헤아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점만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추상적 가치의 밝은 면만 보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젊은 층의 마음이나 처지를 좀 덜 헤아린 거 아닌가 그런 섬세함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보면 이제 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50% 육박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20대 30대의 그 지지 성향이 강해서 그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대통령 재임하면서 물론 지금도 재임 중이시긴 하지만 지지율이 확 떨어진 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번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성사가 되면서 한국 선수들 그동안 그 올림픽을 4년 동안 준비했던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 때 이때 우리 20대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고 이때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조국 사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조국 사태 때는 20대 지지율이 그때 무려 한 달 사이에 한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래서 그런가요? 지금 이 사태를 놓고 민주당이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젊은 층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지지에서? 아무래도 우려해야 된다고 보죠. 예. 우려해야죠. 우려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젊은 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이 확실히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파 엘리트나 좌파 엘리트나 엘리트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 좌우를 막론하고 엘리트의 그 공통점은 본인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386 세대들은 그 8학기, 4년 8학기를 다니면서 적어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까지 88년까지 포함되나요? 84년부터 적어도 88년 이때까지는 그 제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 학기가 없었어요. 대부분 동맹휴업, 동맹파업, 시험 거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모든 학생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어수선하고 뭐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학점, 내 개인적인 성공 이런 거는 정말 내가 나쁜 짓이다. 그 이 땅에 그때 표현을 하면은 이 기층 민중들, 노동자,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놔두고 나 혼자만 이 뭐 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런 길을 찾는 거는 지식인으로서 이 땅의 청년 학생으로서 옳은 길이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학업이나 공부에 그렇게 뭐 열의를 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학점이 아주 높거나 뭐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층들처럼 무슨 뭐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식이나 그 자격증이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원서를 내면 취직이 됐어. 그러니까 취직이 어렵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는 거를 그 걱정한 386 세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경제가 최호황기였으니까. 그때가 끝이야. 그때 정점으로 이제 고용시장은 다 점차 쭈그러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려고 해. 하지만 감성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겉도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 이성적 설명. 지금 저 하듯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감성적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장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그거였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 보수 정부들은 뭔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잔소리하는 아버지 같고 괜히 뭔가 못마땅해 보는 무슨 시아버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꼰대스럽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정말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재단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을 좀 싫어했어요. 반대로 여기 뭔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말도 멋있잖아.
뭐 늘 함께 하겠다 그러고 또 그렇지, 예. 굉장히 컸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그 유가족이 그 저 추도사하고 내려가는데 가서 정말 말없이 안아줬잖아요. 나는 그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앞으로 한 뭐 천년은 갈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 예. 거기다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 마음에 안 와대. 그 말 설령 맞더라도. 그래서 엊그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한 얘기가 그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그다음에 네. 그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어서 했다는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그 불안해하고 분노해하고 좌절해하는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여하튼 그 불안한 마음, 그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청와대 사이트, 그 사이트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청와대 사이트로 지금 이제 몰려 있습니다. 저게 이제 청원 사이트에 올린 건데 저런 유사한 것들이 관련 사이트가 쭉 이렇게 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의 그 반발이 심해지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임금이 다르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했을 때는 그 연봉이나 급여 수준이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규화된다 하더라도 정규직을 통해서 뽑았던 숫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계속 정규직 채용을 할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해명에 두 가지 포인트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젊은 층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결국은 현재는 그 직렬이 다르고 임금이 네. 낮지만 일단 정규직화돼서 그 공사의 그 담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노조 활동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러겠죠. 임금은 올라갈 거고 네. 여러 가지 그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공사 직원끼리 네. 똑같이 공사를 세계 최고의 공항공사로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왜 여기와 이 직렬과 이 직렬이 달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막을 논리가 없어요. 그러겠죠.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 공기업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다 정부에 의한 그 총액 인건비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 구청 단위에서도 그 얼마의 총액 인건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기 그 계약직 공무원도 그냥 마음대로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국가기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그 단기 공무원을 못 뽑고 네. 그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막 11개월씩 쓰는 인력을 자꾸 쓰는 게 그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무한정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단기 그 단기직을 자꾸 쓰냐, 그런 비정규직을 쓰냐, 없애라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똑같이 똑같이 공항공사에 가면 올해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공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체가 3조 한 4,700억쯤 돼요. 전체 예산이 수입 지출의 그가. 근데 그 중에 인건비가 한 1,570억쯤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공항공사의 직원이 뭐 1,200에서 1,300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만약에 이분들이 그 보안직렬로 정규직화 되면 1,200명이 다 안 되더라도 뭐 그 육박하는 선이 아마 될 텐데 그러면 어차피 총액 인건비를 대폭 늘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게 현재 받는 금액이 3,300억. 죄송합니다. 3,300만 원인데 네. 한 3,500만 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현재는 그게 인건비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그 용역 업체에 대해서 무슨 저 경상 운영비나 무슨 다른 명목으로 나갈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대로 인건비를 올려서 해 주겠죠. 네. 해 주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총액 인건비가 계속 늘지는 않을 거고. 예. 그다음에 현재 공항공사의 여건이 특히 상반기 같으면 항공산업이 거의 그냥 그렇죠. 개점 휴업 상태잖아요. 예. 폐업 상태잖아 거의. 그러니까 수입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수입이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쟁력을 가진 사실은 그 이면도 있는 게 그 주변 공항들보다 예를 들어 뭐 착륙료라든지 뭐 주기료라든지 뭐 그 랜딩 브리지라고 저 우리 저 탑승교 있잖아요. 예. 그거 사용료 같은 게 좀 다른 데보다 싸요. 싸다. 특히 예를 들어 뭐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싸다고. 그래서 일로 비행기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어요. 예. 대신에 그 임대료가 좀 비싸다고 좀 악명이 높았죠. 네. 근데 사실은 공항에 손님이 안 가면 면세점도 다 못 닫았지.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비싸기로 유명한 그 식당에도 손님이 당연히 없어요. 그럼 임대업자들도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올 결산을 해보고 나면은 수입이 얼마로 줄지 사실은 알기도 어려워요. 그럼 네. 무한정 인건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 전체적으로 그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체 직원의 그 대우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멈추거나 네. 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기존의 거죠. 정규직도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쪽 인원이 많으니까 이거가 제1노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보안 증렬 노조에서 네. 그 숫자도 많고 또 사실은 보안 업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가 뭐 파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게 공항 업무에 있어서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거에 되니까 이게 교섭력도 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현재는 뭐 예를 들어 뭐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논제로는 지금 문파 찬스라는 단어까지 만들면서 지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그 인천국제공항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한번 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